제가 얼마 전에 정말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근무하시는 프리랜서 임상 심리사 선생님께 급여를 제때 입금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당연히 드리기 싫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까먹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장님 혹시 하고 연락을 받고 나서야 맞다 하고 생각이 난 거죠. 정말 죄송했고 제 자신에게도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명색이 의사라는 사람이 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일까지 자꾸 잊어버릴까? 그런데 사실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치과 예약해야지, 공과금 내야지, 아이 준비물 미리 주문해야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순간 생각이 안 납니다. 아이 준비물을 미리 주문해야 하는 걸 깜빡해서 전날 밤에 문 닫기 직전에 문방구로 뛰어가서 더 비싸게 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걸 알면서도 그 순간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제 기억력이 나쁘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계속 그 기억력에 맡기고 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억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기억하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ADHD에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처방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 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ADHD가 있으면 전두엽에서 정보를 잠깐 붙잡아두는 능력, 즉 작업 기억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머릿속에 해야 할 일들을 잠깐 붙여두는 포스트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DHD에서는 그 포스트잇의 접착력이 조금 약합니다. 붙여놨는데 툭 하고 금방 떨어져 버리는 거죠. 더 쉽게 비유하자면 식당의 진동벨 아시죠? 음식이 준비되면 이제 벨이 울리듯이 지금 공과금 낼 타이밍이야, 지금 급여 보낼 시간이야 하고 제때제때 징 하고 이렇게 울려주는 우리 뇌 속의 진동벨 신호가 ADHD에게는 너무 약하거나 제때 잘 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건 기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거나 책임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뇌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매번 이 신호의 부재를 내 의지의 부족이나 도덕적 결함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좀 자책하게 되고 우울감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고장난 진동벨을 더 세게 누른다고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기억하려고 하는 대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책에선 이걸 외주화, 아웃소싱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뇌가 해야 할 일들을 몸 바깥의 시스템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화는 기억해야 할 일 자체를 내 인생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통신요금, 관리비, 보험금과 같은 이런 정기결제, 급여 지급, 용돈, 가능하면 무조건 자동이체나 예약이체를 걸어두세요. 한 번만 세팅하면 매달 기억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 더 추천드릴 게 자동이체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 겁니다. 그 카드는 절대 지갑에 넣지 않습니다. 자동이체만 빠져나가게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드 분실에 염려가 없고 고정 지출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폰 알람은 일회성으로 쓰면 안 됩니다. 매주 반복, 매월 반복 기능을 200% 활용하세요. 약 리필 날짜나 치과 검진, 정기적인 행사 같은 것들을 딱 한 번만 반복 알람으로 등록해 두면 평생 내 뇌를 쓰지 않아도 알아서 울려줍니다. 시간이나 알람 확인하려고 스마트폰 꺼냈다가 나도 모르게 유튜브나 인스타 켜고 딴짓한 적 정말 많죠. 폰 화면을 열고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조차 우리 뇌에는 도파민의 덫이 깔려있는 쥐약과 같습니다. 그냥 스마트워치를 차세요. 손목에서 바로 시간과 핵심 알람만 확인하면 핸드폰을 여는 횟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자동화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많은 ADHD인들이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극도로 힘들어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굳이 남을 귀찮게 이런 것까지 부탁하면 내가 무능해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미안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거든요. 그래서 결국 혼자 끙끙 앓다가 일을 더 키우고 나서야 뒤늦게 자책하곤 하죠.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움을 요청하는 건 민폐나 무능함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생존 기술이라는 겁니다. 할 줄 아는 것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전두엽의 영역이거든요. 진료실 서류가 늘 쌓여 있습니다. 직원분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지? 뭐부터 부탁하지? 그 과정 자체가 귀찮고 미안해서 몇 달을 미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툭 하고 그냥 부탁드렸습니다. 맡기고 나니까 편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해서 인수인계하려다 미루지 마세요. 그냥 일단 부탁을 드리고 그 이후에 질문을 받는 게 때로는 더 나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혼자 해야 하는 일이라면 친구나 가족 혹은 SNS에 계획을 선언해 보세요. 동기를 외부에서 빌려오는 것도 아주 좋은 외주화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도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바로 AI인데요. ADHD가 있는 분들에게 챗GPT, 클로우드, 제미나이 같은 AI는 최고의 실행 기능 보조 도구입니다. 저는 답장 쓰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는데요. 뭐라고 써야 할지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탭을 닫아버리게 되었거든요. 요즘엔 챗GPT나 클로우드한테 날 것 그대로 던집니다. 이런 상황인데 정중하게 답안 초안 써줘? 그럼 3초 만에 답이 나오죠. 저는 제 말투로 조금 다듬어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빈 화면 앞에서 막막했던 그 순간을 AI가 대신 뚫어주는 거죠. 할 일이 너무 많거나 막막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단계로 나눠줘.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생각나는 대로 일단 음성으로 이야기를 쏟아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 정리하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줘 하면 됩니다. 내 과부하를 완전히 외주화하는 거죠. 물론 AI가 우리를 치료해주진 않지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정리하고 계획하고 시작하는 일을 엄청나게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ADHD인들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꼭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더 완벽한 스케줄러 앱을 찾으면 시작해야지. 노션 템플릿 끝내주는 걸 결제하고 세팅부터 완벽하게 해야지. 책에선 이걸 바보의 금이라고 부르는데요. 반짝거려서 진짜 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인 것처럼 완벽한 도구를 찾고 세팅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주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변형된 미루기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단순한 시스템이 가장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최첨단 어플 100개를 깔아두는 것보다 때로는 벽에 커다란 화이트보드 하나 걸어두는 게 우리 뇌에는 훨씬 더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최고의 시스템을 찾느라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충분히 괜찮은 단순한 방법으로 지금 당장 우선 시작해 보세요. 그 급여 사건 이후에 제가 한 일은 더 열심히 기억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리랜서 선생님이라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달랐기 때문에 자동화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병원의 직원분께 급여 이체를 부탁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불안은 훨씬 줄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인 ADHD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모든 약점을 완벽하게 극복해서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뇌 내의 특성을 쿨하게 인정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영역은 적절한 도구와 시스템에 맡겨버리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딱 하나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매번 반복해서 잊어버리는 것 딱 한 가지를 골라서 자동 이체를 걸거나 캘린더에 반복 알림을 심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보세요. 그 일을 내 머리 밖으로 꺼내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더 창의적이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깜빡하고 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일들은 우리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알맞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ADHD에게 중요한 건 더 좋은 기억력이 아닙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만 붙잡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자책 없는 슬기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